지금 코스닥 수급의 비밀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이렇게 수급 주체를 봤을 때 기관이잖아요. 기관.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금융 투자의 비중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 투자라는 거는 뭐 프랍 트레이더들도 있겠지만 증권사에서 유입되는 물량들이 거진 대부분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들 ETF들을 보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가장 높아요.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보세요. 3거래일간 개인 투자자는 7조 원을 매도했다고 하고 금융 투자는 6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그럼 개인들의 물량이 뺏기는 구조인가? 라고 봤을 때에는 코스닥 패시브 자금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들은 지금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에 대한 매수세를 어마무시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산다는 거는 누군가가 물량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물량을 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당 ETF 상품을 발행시킨 증권사겠죠. 그러면 증권사는 시장에 물량을 대주고 개인들은 그 ETF를 사고 잡아먹고 있다. 이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증권사에서는 거기서 확보된 현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거는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패시브의 자금으로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개인들이 ETF를 사는 만큼 코스닥 150에 맞는 비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가총액이 높은 바이오가 되었던 배터리가 되었건 이런 쪽 위주로 지금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그게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다고 볼 수 있는 게 개인들이 ETF를 매수하면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그 구조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지금 금융투자의 수급으로 잡히고 있으니까 패시브 자금의 역할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개인들의 대규모 ETF 매수가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수급의 좀 왜곡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1월 29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02%, 나스닥 종합은 0.17% 올랐지만 S&P 500은 0.01%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4% 상승했습니다. 사실상 FOMC도 장 마감 직전에 발표가 되었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정규장에서의 움직임은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없었다. 장 막판에 파월 의장의 연설과 함께 변동성을 이렇게 보였던 부분이 꽤나 중요할 것 같고 나스닥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한 후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눌림이 한번 나와줄지 아니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돌파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향후 투심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꽤나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일정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먼저 기사를 보면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의 발언을 좀 곱씹어 보면은 예상에서 크게 엇나가는 발언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파냐 비둘기파냐 라는 거를 보았을 때는 매파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라고 하면 현재 경제에 대해서 예상보다 강하다,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발언들이 꽤나 이어졌어요. 고용시장이 둔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소비가 꽤나 강하고 투자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성력의 핵심 동력이라고 하면 줄지 않는 소비,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이라고 했고 FOMC 성명서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경제활동평가 속에서 경제활동이 원래 완만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견조함으로 상향 조정된 부분까지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파월은 일단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거의 제한적이라고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사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CME 패드워치를 본다 하더라도 6월 달에 기준금리 1회 인하가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무튼 관련돼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파월 의장이 셧다운으로 인한 데이터 왜곡은 사라지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보니까 3월 FOMC 전에 이제 고용과 CPI가 두 번씩 발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게 아닐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월에는 사실 FOMC도 그렇고 지금 매크로 지표들도 철저하게 무시당한 장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는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실적에 대해 살펴봅시다.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주요 기업들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3개 기업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개 기업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메타는 급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급락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랑 계약을 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녀 이행 의무가 아직도 6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더불어서 애저 서비스라고 하죠. 애저 클라우드 AI발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게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모습과 함께 시간 외에서 좀 차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은 AI에 대해서 최근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거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꽤나 컸었는데, 그래서 자녀 이행 의무가 부각된 것도 이런 부분의 연속성일 거고, 근데 마진율이나 수익성을 본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양호했다, 이렇게까지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연매출 기준으로 사상 처음 매출 감소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과 함께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은 모습, 급등까지는 아닙니다. 한 2% 상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에 대한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4분기에서 우리가 봤듯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확인되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동시에 주식 소각과 배당까지 함께 결정을 하면서 전일 대체거래소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일단 매수 물량이 좀 보이고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적을 잘 발표했다, 잘못 발표했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두 개 기업 경우는 실적 발표 전에 항상 기대 심리로 많이 움직였다가 실적 발표 날에는 세로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흐름이 나올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수들은 이제 조금 끝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1월 달에 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했던 증시의 방향을 좀 결정지을 수 있었던 중요했던 내용들은 슬슬 이제 방향을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불확실성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코스피 증시를 본다고 했을 때 과매수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떤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 관점 또한 여전히 동일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봤을 때 증시의 과열권이라는 게 1월 1주차부터 1월 3주차까지는 특정 업종이 증시를 올리는 게 너무나 분명했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1월 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반적인 업종들에 대한 투심도 나쁘지 않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차익 실현 물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증시 안에서 돌면서 특정 업종이 하단을 받쳐주고 또다시 지수를 상승시키고 이런 구조가 조금 나오는 게 저는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보았을 때에는 과매수권인 건 분명히 맞지만 과열권은 조금씩 해소가 되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상승에 대해서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랐어, 이게 아니라 증시 상승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슬슬 진입에 대한 준비를 좀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2025년과 2026년에 EPS가 증가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방산, 조선, 전력, 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4개 업종 다 투자 아이디어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는 가격과 투기성 매물이 좀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 것이냐 여부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스토리들을 다 입혀본다고 했을 때 저는 방산에 대한 관심을 좀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곧바로 매수할 거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신규 종목 편입을 방산 쪽으로 결을 잡아서 가격이나 종목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금을 슬슬 쓸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매수 신호가 나갈 수 있다, 이 포인트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월 29일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보유 종목 한정기술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수급이 쏠리면서 지금 한 110% 수익률 나오고 있는데, 뭐 일희일비할 거 여전히 동일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차익 실현을 잘 해두었고, 잔량은 시장의 광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지켜보는 물량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실리콘투도 상승객 가파르게 나와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근 추세의 고점 돌파하면서 그 윗부분까지 물량을 좀 흡수해볼 수 있을지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이 종목을 되게 차분하게 길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긴 추세대로 본다고 했을 때는 주봉상 이런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멘텀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다, 코스닥의 광기 수급도 함께 유입이 되면서 수익률이 커지고 있다, 이 정도 흐름으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짧게 보는 종목이 아닌 만큼 그냥 현재 보유 종목들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수급에 비밀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이렇게 수급 주체를 봤을 때 기관이잖아요. 기관.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금융 투자의 비중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 투자라는 거는 뭐 프랍 트레이더들도 있겠지만 증권사에서 유입되는 물량들이 거진 대부분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들 ETF들을 보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가장 높아요.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보세요. 3거래일간 개인 투자자는 7조 원을 매도했다고 하고 금융 투자는 6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그럼 개인들의 물량이 뺏기는 구조인가? 라고 봤을 때에는 코스닥 패시브 자금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들은 지금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에 대한 매수세를 어마무시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산다는 거는 누군가가 물량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물량을 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당 ETF 상품을 발행시킨 증권사겠죠. 그러면 증권사는 시장에 물량을 대주고 개인들은 그 ETF를 사고 잡아먹고 있다. 이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증권사에서는 거기서 확보된 현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거는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패시브의 자금으로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개인들이 ETF를 사는 만큼 코스닥 150에 맞는 비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가총액이 높은 바이오가 되었던 배터리가 되었건 이런 쪽 위주로 지금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그게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다고 볼 수 있는 게 개인들이 ETF를 매수하면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그 구조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지금 금융투자의 수급으로 잡히고 있으니까 패시브 자금의 역할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개인들의 대규모 ETF 매수가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수급의 좀 왜곡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코스닥 3000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사실 코스피 5000을 저희가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3000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에 대한 의견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내세워도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는 뭐냐면은 자, 전 세계 어떤 증시를 봐도 실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제약 바이오가 지수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코스닥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코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투기판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려고 한다면은 뭐 이전 상장이나 뭐 좀비 기업들 상패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부터가 바라보는 시선이 실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실적으로. 성장주들 당연히 미래 실적 끌어올 수밖에 없죠. PER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그 선이라는 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PER 집계를 할 수 없는 종목들이 상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오가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실적주들 중심으로 견고한 우상향을 하면서 시선이 많이 쏠리면서 이것들이 시총 상위들을 잡아먹어야 된다. 절대 바이오가 떨어져야 한다. 거품이다. 말도 안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도 지금처럼 ETF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나 묻지마 매수가 아니라 분명한 분석을 가지고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근거와 내용들을 가진 분석과 매수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마감되는 금요일이고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일은 좀 한 달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해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